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스코에서 데이터 센터 영업 총괄하고 있는 황승희 상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델 EMC에 있을 때 PwC 행사에 들어갔는데 그 세션에 딱 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상당히 많은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 과연 시스코가 AWS랑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 해답을 저 세션을 통해서 찾아가실 수 있고요. 좀 더 여러분이 원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시스코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보다 빠르고 검증된 어떤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거리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은 다 클라우드 퍼스트, 클라우드 먼저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인프라 환경은 클라우드로 가야 되고 그 위에 다양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어떤 프로세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AI에 대한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된다는 걸 공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인프라에 대한 환경도 예전에 이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레거시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VM 환경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 애질러티나 신속한 서비스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위해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IT에 대한 디자인이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다 IT 운영 기획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그 IT에 대한 디자인과 방향성이 이미 개발자나 또는 현업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저희가 아산병원에 어떤 IT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IT에 대한 아키텍처 디자인과 방향성을 의사분이 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IT에 대한 어떤 디렉션과 방향성이 현업 또는 개발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5G의 어떤 서비스 도래를 통해 가지고 IoT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되게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이제 모든 것이 중앙 집중화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를 했는데 그 IoT에 대한 어떤 산업이 활성화되면 이제는 시스템도 분산 환경으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데이터가 많은 엣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엣지에 대한 컴퓨팅을 효율화시켜서 중앙 통계적인 어떤 시스템 환경으로 다시 머지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환경이 분산과 집중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어떤 레거시의 IT 환경을 AWS의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을 했을 때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어떤 레거시 인프라를 소프트 디파인 아키텍처를 통해 가지고 현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VMware나 또는 이제 하이퍼바이저 솔루션을 통해서 서버 가상화를 많이 이루고 있죠. 그런 어떤 VM 환경으로 많이 가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네트워크도 시스코가 갖고 있는 ACI라든지 아니면 이제 VMware NXX와 같은 SDN 솔루션을 통해서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요건도 점진적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환경을 통해서 좀 더 플렉스블한 스토리지 운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된 솔루션을 통해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자와 아키텍처 서비스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추구했을 때 궁극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이제 프라이빗과 퍼블릭에 대한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트워크입니다.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 그 연동에 있어서 보안적인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가 보증될 수 있는가. 네트워크에 대한 운영을 하나의 정책에서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네트워크에 대한 디자인이 상당한 중요한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어떤 솔루션들을 시스코가 많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현재 인프라가 소프트 디파인드 된 어떤 아키텍처로 바뀌었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전에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던 자원들이 이제는 다 소프트화된 개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소프트된 아키텍처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실제 서비스에 대한 품질에 문제가 없는 건지 보안적인 이슈가 없는 건지에 대한 가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 가버넌스를 이제 AI에 대한 빅데이터 툴을 통해서 해당되는 시스템에 대한 또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에 대한 정보들을 다 로그로 수집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빅데이터 가공을 통해서 이 서비스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서비스 품질은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보안적인 리스크가 없는 건지에 대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개발 환경도 이제는 이제 VM의 IaaS 환경에서 전체적으로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환경으로 전환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된 그리고 내 현실에 맞는 어떤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방향성을 정립하되 문제점은 없을까? 실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정책과 뭔가 IT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워크로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모든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에 올리면 다 좋은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특성이나 피처에 따라서 특정 A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온프림 환경 또는 필요하다면 레거시 환경으로 가야 되고요.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애질러티나 플렉서빌리티에 대한 요건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운영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워크로드에 대한 어떤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에 대한 규정과 규제가 문제가 없는 것이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개인 정보가 과연 퍼블릭에 올라가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제와 규정에 대한 어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워크로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되는 최적의 인프라에 대한 매칭, 그 다음에 그 올라가 있는 데이터가 어떤 곳에 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과 규제에 대한 어떤 컨설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조직과 프로세스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서버팀한테 이야기해서 해당되는 서버 준비해 주세요. 아니면 뭐 VM 몇 개 생성해 주세요. 하지만 지금은 뭐냐면 모든 게 원스톱 클릭을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돼 있죠. 그러다 보면 현재 조직의 운영 체계와 프로세스 체계가 클라우드 환경,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바뀐다는 겁니다. 이미 시스코 IT도 기존의 레거시 환경이 저희가 컨테이너 환경으로 많이 이전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조직들이 서버팀, 네트워크팀 또는 스토리팀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 버티컬 환경으로 다 조직 운영을 바꿨어요. 어플리케이션 A에 대한 어떤 그룹 서비스 운영 체제, 어플리케이션 B에 대한 서비스 운영 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그룹 내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서버에서부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프로세싱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룹 조직 체계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과 프로세스도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네트워크 모든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컨트롤이 될 수 있느냐, 통제되는 네트워크를 가져갈 수 있느냐. 만약에 지금 현재 네트워크는 내가 온프레미에 있다면 통제 관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퍼블릭에 가 있다면 그것은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저희의 어떤 사상은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온프림뿐만 아니라 퍼블릭에 있는 네트워크까지도 통제 관리한 네트워크로 구현이 돼야 된다. 그런 네트워크의 솔루션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과 통합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실제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사람들이 빌링과 미터링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코스트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퍼블릭의 애질러티나 이런 건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이 일정 사용자의 어떤 쓸데없는 사용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되는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가더라도 전체 사용자별 쿼타를 준다든지 듀레이션을 통해서 기간을 통해서 컨트롤한다든지에 대한 어떤 빌링 규제를 통해서 보다 내가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가더라도 최적화된 어떤 옵티마이즈된 서비스 환경의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링이나 미터링도 그거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시스코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까? 보시는 것처럼 시스코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네트워크이죠.
그 네트워크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시스코가 갖고 있는 SDN, ACI의 어떤 솔루션들을 AWS에까지도 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네트워크를 ACI라는 SDN 환경으로 갔고요. 그 부분을 AWS에까지도 확산이 가능하고 하나의 ACI의 패널을 통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 관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ACI는 어디까지 갔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5369의 어떤 서비스 환경을 갔다라고 치면 엔드 사용자는 브랜치에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 엔드 브랜치는 주로 뭐 SD-WAN이나 이런 어떤 WAN 구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겠죠. 그러면 그 브랜치 오피스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통제 관리할 것이냐? 하나의 ACI를 통해서 브랜치, 데이터 센터,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다 확산 가능하고요. 하나의 어떤 패널을 통해서 모든 정책 관리,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갖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좀 더 옵티마이즈된 어떤 서비스를 민첩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하이퍼플렉스라든지 또는 이제 저희가 고객이 컨테이너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코의 컨테이너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원 패키지입니다. 하나의 패키지를 그냥 두시면 하드웨어에서부터 쿠버네티스의 오케스트레이션까지 다 구성 가능한 그런 환경으로 구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시스코의 컨테이너 플랫폼은 AWS의 컨테이너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 만들었던 컨테이너를 AWS 컨테이너로 마이그레이션도 가능하고요. 또는 컨테이너 요건들이 수요가 급작하게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프라이빗 쪽에서 컨테이너를 만들었다가 갑자기 늘어나야 되는 포션은 AWS의 컨테이너를 확산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SDN인 ACI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를 하나의 통제된 창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스코 컨테이너의 솔루션은 온프라미에서 하나의 창을 통해서 운영하다가 그 창을 통해서 퍼블릭까지 운영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말하는 키워드가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ACI Anywhere. 이거는 뭐냐면 어디든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어주겠다. VM Anywhere. 여러분이 지금 현재 IaaS 서비스를 한다면 프라이빗에서 퍼블릭까지 마음대로 모빌리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컨테이너 Anywhere. 여러분이 이제 컨테이너를 통해서 좀 더 애질리티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컨테이너를 온프림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까지도 자유자재로 생성, 확산이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세 번째 말씀드렸던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시스코의 앱 다이내믹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엔드 디바이스에서부터 스토리지단까지 엔드 투 엔드에 대한 프로세싱 모니터링 또는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를 돕기 위해서 시스코의 테트레이션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매핑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단순히 VM에 올라가 있는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VM과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도 제공해 줄 수 있는 툴을 시스코에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어플리케이션 하단의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현재 시스코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물론 이제 여기 AWS 행사 오신 분들이 네트워크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스코에서 말하는 ACI는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엔터프라이즈급 SDN, Software Defined Network Solution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의 이 ACI 솔루션은 하이퍼바이저가 아닌 네트워크 근간에 만들어진 SDN이기 때문에 고객이 갖고 있는 하이퍼바이저 환경에 디펜던시가 없습니다. 고객이 VMware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MS 하이퍼V 환경이라든지 KV 환경이라든지 그 모든 멀티 환경을 동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SDN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심지어 그런 하이퍼바이저 플러스 컨테이너까지도
현재 지원해주는 유니크한 솔루션이 AC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많은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이 ACI를 통해서 주센터와 DR센터를 액티브 데이터 센터로 많이 운영해서 IT 운영에 대한 자원 활용성을 높이는 데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DN으로 갔을 때 더 중요한 포인트, 가시성이죠. 그래서 저희는 ACI인데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분석,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월드와이드하게 이미 이제 4,000 이상의 어떤 고객들이 쓰고 있고요. 국내만 해도 한 50개 이상의 고객들이 ACI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안정성이 검토된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SDN이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상호 시스템 간의 연동성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월드와이드하게 이미 이제 뭐 OS에서부터 또는 백업, 심지어 뭐 L4나 L7의 어떤 스위치까지 저희가 인터그레이션 되어 있고요. 이미 이제 국내 이제 일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월드와이드 솔루션은 다 ACI하고 연동 서비스가 검증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CI가 어떻게 발전했냐?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 센터 내 SDN 솔루션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객이 DR 환경으로 가니까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멀티 사이트라는 피처를 통해서 주 센터와 DR 센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액티브의 네트워크 환경까지도 현재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는 가상화 환경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그 가상화 환경의 네트워크도 ACI로 좀 확산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출시한 것이 ACI 버추얼 파드라고 해서 그 만약에 하이퍼바이저에 OS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디펜던시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이퍼바이저에 올라가는 VM에다가 ACI 피처를 올립니다. 그래서 가상화 환경의 네트워크도 하이퍼바이저 디펜던시가 없어요. 만약에 VM웨어 하이퍼바이저 위에 VM에 ACI 피처를 올려가지고 그 위에 소프트 스위치를 올리거든요. 그걸 통해서 물리적 네트워크의 SDN뿐만 아니라 가상화의 네트워크까지도 저희가 지금 ACI의 하나의 도메인으로 데이터 센터 내에 물리적 네트워크 플러스 가상화 네트워크까지도 저희가 하나의 ACI 도메인으로 확산하는 것을 지금 구현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AWS의 하나의 VM의 버추얼 스위치를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도 현재 ACI로 전체 통합 운영 관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부상 실제적으로 브랜치, 가상화, 물리적 네트워크,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SDN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죠. 실제 그 저희가 컨테이너하고 뭐 아키텍처를 디자인하는 고객들하고 많이 이야기했을 때 뭐 컨테이너 만들기 쉽대요. 서버 위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오픈 소스를 통해서 도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컨테이너 만들고 쿠버네티스 통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한다. 뭐 나름대로 소규모 파드는 만들기 쉬웠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확산을 하려면 컨테이너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되죠. 그 네트워크도 레이어 1, 레이어 2까지는 별거 아닌데 이거를 멀티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면서 나름대로 테넌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려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ACI의 인터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ACI를 통해서 컨테이너의 네트워크에 대한 멀티 테넌시 정책별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정책, 서비스에 대한 품질 정책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보다 안정적인 어떤 컨테이너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면 네트워크가 하나의 큰 고민거리죠. 그거를 ACI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ACI는 컨테이너가 퍼블릭에 있던 프라이빗에 있던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확산 운영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저희 아까 전체 레이어 상단에 보면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세스와 퍼포먼스를 엔드 투 엔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앱 다이내믹이겠죠. 그게 저희 ACI하고 인터그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CI 네트워크에 플러그 되어 있는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앱 다이내믹이 전체적으로
로직과 프로세스와 퍼포먼스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순수 이제 SDN을 넘어선 전반적인 IT에 대한 어떤 비저빌리티를 앱 다이내믹이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이 앱 다이내믹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API라고 되어 있죠. 이게 ACI의 관리창입니다. 이 관리창에 플러그인 돼서 전체적인 ACI 창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세스 모니터링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이 소프트 디파인드 된 어떤 서비스의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 자, ACI 좋아요. 왜냐하면 뭐 브랜치에서부터 가상화에서도 물리적 네트워크, 퍼블릭 클라우드 다 가니까 좋아요. 우려 사항이 뭐냐? 한 사람이 컨피그레이션 잘못 짜가지고 전체 네트워크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보전해 줄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뭘 했냐면, 시스코는 이미 네트워크에 대한 많은 난리지를 갖고 있어요. 그 난리지를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 ACI 네트워크 내에 있는 모든 컨피그레이션의 정보들을 저희가 다 읽어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피그레이션 잘못 짰어, 문제가 있어 라고 해서 사전에 저희가 노티를 줍니다. 역으로 해당되는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네트워크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런 어떤 데이터 게더링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이미 이제 자기가 향후 디자인할 것을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휴먼 에러를 줄이겠다. 진짜 네트워크 한번 중단돼가지고 서비스 다운되는 효과가 많이 일어나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미 이제 AI 기법을 통해서 최소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휴먼 에러를 줄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가버넌스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AI 기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포인트를 저희가 끄잡아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끄잡아내냐? 자, 저희가 기존에 이제 장애에 대한 히스토리 이력을 갖고 있죠. 어떤 펌웨어 코드에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A라는 사이트에 장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이쪽에 시스코의 관리 툴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객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의 컨피그레이션에서 그 잠재적인 어떤 요건이 있는지를 캐치해서 레코멘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A 사이트에서 이미 장애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현재 잠재적인 장애 리스크가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하십시오 라고 해서 장애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저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이드하는 체계까지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스코 네트워크 인사이트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해서 ACI를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영업적 멘트로 ACI 뭐가 좋냐? 실제 소프트 디파인,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 환경으로 바뀌니까 첫 번째 좋은 게 뭐냐면 프로비저닝에 대한 타임이 상당히 빠르졌다. 예전에는 이제 서버 10대 들어오는데 포트 10개 필요해요. 물리적 장비 사고 케이블 연결하고.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 장비는 이미 갖춰져 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당신네들은 A라는 네트워크의 IP 어드레스 몇 번을 통해서 서비스 하십시오. 클릭을 하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신속성을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하나의 창에서 통제 관리하는 그런 어떤 보안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그 사용자별 이렇게 약간 쉐어드 오피스 이런 개념이 상당히 많아졌죠. 오피스는 쉐어드하되 부서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이 건물에는 예를 들어서 10점대 네트워크만 써. 근데 A 부서, B 부서 다른 사람이 다 같이 써. 그러다 보면 이게 약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안의 리스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든 게 뭐냐면 현재 모바일 오피스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별 네트워크나 이런 어떤 속성을 디파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들어오면 그 사용자에 맞는 프로파일을 통해서 해당되는 네트워크에 대한 어드레스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정보를 그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쉐어드 오피스 아니면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서 각각 부서별, 사용자별 보안 정책을 네트워크 레벨에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적용했을 때는 그 해당되는 액세스만 가능하게 하는 IP에 대한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사용자별 보안을 제공해주는 그런 솔루션으로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이런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이제 ACI나 이런 환경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멀티 쉐어드 오피스,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서 좀 더 최적화된 어떤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도 이런 SDN 솔루션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ACI를 통해서 뭐 이런저런 장점이 있다. 그러면 시스코는 역시 네트워크를 잘해. 자, 그러면 컴퓨팅 쪽은 없느냐? 시스코 최근에 이제 HCI 솔루션인 하이퍼플렉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하이퍼플렉스에 대한 개념은 올인원 패키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이미 HCI 솔루션이 갖고 있는 X86에 대한 컴퓨팅 리소스, 그 다음에 스토리지 리소스,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VM 리소스, 플러스 시스코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리소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출시한 것이 하이퍼플렉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약 한 3,000 유저가 사용하고 있고 나름대로 TCO 절감 효과나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요건 때문에 그 확산의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의 어떤 장점을 하나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 시스코가 말하는 HCI 솔루션들은 VM과 컨테이너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두 번째, 100% 순수 100% HCI 솔루션. 예전에는 보면 이제 하나의 X86 시스템 위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상화도 만들고 스토리지에 대한 영역, 컴퓨팅에 대한 영역을 제공했지만 네트워크에 대한 영역은 제공하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시스코가 네트워크까지도 인티그레이션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건, 제일 고민했던 거는 뭐냐면 시스코는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하다 보니까 성능에 대한 부분이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HCI 솔루션에 최적의 I/O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I/O에 대한 어떤 최적화를 상당히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딴 거는 다 CPU, 메모리는 다 가져다 쓰더라도 인터페이스 카드만큼은 저희가 직접 생산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카드를 통해서 이 I/O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로그드 스트럭처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개의 어떤 I/O가 동시에 일어나더라도 최적에 대한 퍼포먼스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 HCI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용성이나 뭐 TCO나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다른 HCI 솔루션과 동일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건 I/O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I/O를 내고 그리고 이 HCI는 스토리지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런 하이퍼플렉스라는 HCI를 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관심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스코가 그 하이퍼플렉스 위에 CCP라는 시스코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는 코버네티스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은 뭐냐면 하이퍼플렉스는 HCI 솔루션이죠. 그 위에 저희가 주로 이제 VMware를 통한 하이퍼바이저를 올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VM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고요. 그 위에 CCP를 올림으로 인해서 컨테이너에 대한 서비스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동시에 제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점은 뭐냐면 이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요건, 저희가 CCP를 제공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오픈 소스나 코버네티스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시스코 택을 통해 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든 컨테이너에 대한 요건이든 또는 VM에 대한 요건이든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서비스를 시스코 택에서 전체적으로 일원화된 포스트 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이 하이퍼플렉스와 CCP가 생각보다 이제 고객들이 빠르게 뭔가를 구축해야 되고 기술적인 어떤 레디가 안 돼 있는데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어떤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와 CCP에 대한 조합이 상당히 많이 고객들한테 타임 투 마켓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스코의 어떤 컨테이너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는 온프라미즈에 구성하는
컨테이너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어주는 툴이지만 이것이 AWS의 컨테이너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 관리창에서 프라이빗과 퍼블릭에 대한 어떤 컨테이너를 전체적으로 운영, 구성 관리, 그 다음에 생성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떤 애질러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플랫폼만 제공하냐? 비저빌리티를 위한 앱 다이내믹이 컨테이너에 대한 비저빌리티를 모니터링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텔스 워치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커넥티비티에 대한 어떤 시큐리티까지도 보증해 줄 수 있는 시스코가 다양한 어떤 올인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사례인데요. 포파스라는 어떤 고객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데 리소스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저희 하이퍼플렉스 위에 컨테이너 솔루션을 통해서 쉽게 파스 환경을 만들고 AWS랑 연동해서 하이브리드 컨테이너 클라우드를 빠르게 구성하는 그런 어떤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나름대로 보시는 것처럼 비용적인 어떤 측면이나 타임 투 마켓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밸류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나머지 이제 이런 부분은 이게 이제 VDI 용도나 또는 서버 가상화 용도 또는 데브옵스 용도 또는 아까 그 리모트 오피스, 브랜치 오피스 용도로까지도 이제 하나의 올인원 패키지로 갖다 놓을 수 있는 어떤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월드와이드하게 많은 사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아까 그 하이퍼플렉스와 컨테이너를 통해서 그 시스코 IT가 나름대로 이제 그 컨테이너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 일단은 이제 리스폰스 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약 20배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개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메이저 릴리즈에 대한 버전들의 스피드를 좀 더 향상할 수 있었다라는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스코 IT가 기존의 VM 환경에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감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스피드 이런 것이 상당히 빨라졌고 향후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배포 관리도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라는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시간이 뭐 좀 남아 있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은 시스코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딱 세 가지입니다. ACI Anywhere 이 말은 뭐냐면 시스코의 SDN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물리적 가상화 또는 브랜치 오피스 퍼블릭 클라우드의 모든 네트워크 환경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그 통합된 네트워크를 시스코의 인사이트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휴먼 에러나 컨피그 에러 장애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검증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준다라는 게 하나의 키 메시지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시스코 하이퍼플렉스와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프라이빗에 대한 컨테이너 클라우드를 빠르게 만들 수 있고요. 이것을 AWS의 컨테이너와 연동함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애니웨어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앱 다이내믹이라는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의 엔드-투-엔드에 대한 서비스, 프로세스 또는 퍼포먼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상으로 저희가 마치겠고요. 마지막 키워드 어플리케이션은 실제 하나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실제 클라우드는 현재 하나의 어떤 물리적 인프라 데이터 센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스코는 네트워크 기업에서 시작했지만 많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솔루션이 검증되어 있어서 안정성이 보장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